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뉴욕 증시 브리핑을 하고 오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약간 생기는 그런 시작인데 오늘 어떤 기사, 어느 인사이트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올랐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어저께 이제 사상 최대폭 그렇죠. 코스피가 무려 12% 떨어졌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슈 보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제 블룸버그가 또다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 사실 2001년에 9.11 테러 당시도 이 정도 폭이 안 나왔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패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장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네, 블룸버그 어떻게 좀 약간 해석을 해줬을까요? 이번 급락이 좀 과도하다고 해석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급락에 대한 요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어저께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피도 사실은 급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이 세 종목이 화요일에도 떨어지고 월요일도 떨어지면서 어저께 12%의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많은 분들이 또 제 주에서도 염려를 하고 이제는 뭐 고점이 아니냐 나왔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은 그거랑은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떨어지게 된 뭔가 촉발,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사실 본질은 그거와 다르게 본질은 사실 무엇이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두 번째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신용융자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닥치면서 외국인들이 트리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어제 하락은 우리의 어떤 신용융자가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신용융자가 뒤에 있었군요. 이게 아무래도 폭락이 워낙 우리 증시만 강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뭐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교해봐도 우리가 더더욱 과했던 이유 단순히 뭐 신용융자에만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과했는지 과하지 않았는지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 증시, 특별히 이제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만큼 에너지에 대해 중동에서 의존도 높은 국가가 이제 대만,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를 보면은 니케이 225는 이제 3.61% 하락을 했고 대만 지수는 4.35%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피는 이들 지수에 비해서 거의 3배 내지 4배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똑같은 수출도 많이 하고 에너지 의존도 높은 다른 나라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을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신용융자로 말미암은 매수가 매수를 불렀을 때는 되게 좋았지만 한번 매도를 갖다가 방향 전환하니까 그 하락을 갖다가 심화시킨 것이 어저께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의 신용 매수까지 이런 하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다면서요. 예. 블룸버그도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냐면 투자자들이 증거금으로 30에서 40%만 예치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30% 40%의 금액만 갖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컸지만 증시가 올라갈 때 좋았죠. 근데 증시 한번 하락으로 이제 방향 전환했을 때는 강제로 매도되고 있다. 강제로 매도되기 때문에 이제 마진콜 우려가 생기면서 강제 매매로 말미암아서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부르는 장세였다. 그래서 어저께 그 장세의 하락을 막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강제 청산이 마진콜이 어제 끝났다면 오늘은 사실은 하락을 갖다가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좋게 이제 상승 마감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엔비디아 또 특별히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강제 청산도 끝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 이끄는 두 종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락 대신에 상승한다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데요. 뭐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블룸버그도 이 부분을 갖다 언급을 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지적이 사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3 지방선거가 남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갖다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 보도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저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증시를 면밀하게 잘 주시하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이미 과도해졌죠. 과도해지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기금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증시 안정화 기금을 갖다 투입을 해서 추가 하락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희망적인 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래도 외인의 매도 폭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첫날에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던졌다가 어제는 폭을 상당히 좀 줄였더라고요. 예. 첫날엔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7천억으로 매도가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죠. 하인스도 첫날에는 3일에는 1조 2천억을 매도했는데 어제는 5,300억 매도를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제 사상 유례 없는 최대 하락폭은 외국인들도 던지긴 했지만은 개인들의 신용문제를 말미암은 강제 매매, 마진콜 청산이 큰 요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 역시 블룸버그에서 보도하지 않았지만 CFD 역시 어제 하락폭을 키우는 주범이었다 추세였다 볼 수 있습니다. CFD는 이제 일종의 파생 상품이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사실 오늘의 가장 강력한 반등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